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데 혹시 건강에 안 좋을까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한 30대 환자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 전문의이자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저자 이민준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커피를 마시시나요? 혹은 찬물로 세수부터 하시나요? 사소해 보이는 이 아침 첫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상 후 첫 30분 동안의 행동 패턴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58%까지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 대사 기능,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제 진료실에 찾아온 54세 김종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특정한 습관을 반복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갔을까요? 또 다른 환자인 42세 박지은 씨는 매일 아침 똑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만성피로, 면역력 저하,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번아웃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침 습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1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누구나 무심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살인자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습관은 대부분의 건강 전문가들조차 건강에 좋다고 권장하는 것인데 과학적으로는 오히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 함께 알아보시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침대 옆에 두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메시지, 이메일, SNS를 확인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해 보이는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8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정민호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SNS까지 챙겨보는데 보통 30분 정도 침대에 누워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그냥 일상의 일부였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은 불안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일어나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됐어요. 정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40% 높게 나왔고 혈압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의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아침 스마트폰 습관이었던 것이죠. 왜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까요? 과학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메일이나 SNS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더욱 급상승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블루라이트 노출은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고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킵니다. 아침부터 이 리듬이 깨지면 하루 종일 에너지 레벨과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셋째, 침대에 누운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면 목과 등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고 이는 만성 통증과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45세 마케팅 매니저 이수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밀려오는 업무 메일을 보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런데도 확인 안 하면 더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봤죠. 6개월 동안 지속된 이 습관 후 이 씨는 만성 불안 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항상 투쟁 도피 모드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정 씨와 이 씨에게 제안한 방법은 황금 1시간 법칙입니다. 기상 후 첫 1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으로 정하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다음 세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해 보세요. 1. 심호흡과 스트레칭 5분간의 깊은 호흡과 가벼운 스트레칭은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3. 창문 열고 자연광 쐬기 자연광은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일주기 리듬을 바로잡아 기분과 에너지 레벨을 향상시킵니다. 정씨는 2주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아침 활력이 증가했습니다. 이씨 역시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안 보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에 훨씬 평온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을 사용하신다면 알람을 끄고 바로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세요. 첫 1시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심장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커피가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상 직후 바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대사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1세 금융 컨설턴트 박태준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씨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강한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커피 없이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를 마셔도 피로감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3년 전 박 씨는 만성피로와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부신피로와 인슐린 저항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아침 커피 습관이 이러한 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아침 첫 커피가 그렇게 위험할까요? 과학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1시간은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이미 높은 코르티솔이 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 커피는 수면 중 발생한 탈수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35세 교사 김지연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메리카노를 마셨고 점점 더 많은 양의 커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잔이면 충분했는데 나중엔 2잔, 3잔. 그래도 피곤함이 계속되더라고요. 두통도 자주 생기고 특히 오후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김 씨는 카페인 의존증과 만성 탈수 상태였으며 이로 인한 두통과 에너지 기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박 씨와 김 씨에게 제안한 90분 법칙을 소개합니다. 기상 후 최소 90분이 지난 후 그리고 반드시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세요. 이때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이때 카페인을 섭취하면 더 효과적으로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실 건강한 대체 음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레몬수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체내 알칼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생강차 자연스러운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며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루이보스차 카페인이 없지만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한 각성 효과를 줍니다. 박 씨는 3주 동안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에너지 레벨이 안정되고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 씨 역시 두통 빈도가 감소하고 오후 피로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아침에 커피를 못 마시니 금단 증상처럼 두통이 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엔 레몬수,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더 안정적인 에너지와 개선된 대사 건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피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현명한 시간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 잠이 확 깬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많은 건강 정보에서도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각성 효과가 있다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미신인지 아시나요? 47세 마라톤 러너 최재혁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차가운 물로 몸을 회복시킨다고 하니까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고 얼음물 한 잔이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개운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최 씨는 최근 빈번한 목감기와 편도선염에 시달리게 되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심한 부비동염이 재발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가 왜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취약해졌을까요? 의학적으로 볼 때 아침에 찬물에 노출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면 후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여전히 휴식 회복 모드에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찬물 자극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킵니다. 둘째, 아침에 찬물은 체온을 급격히 낮추어 몸이 다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찬물은 기도와 상부호흡기의 일시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39세 사무직 직원 임현주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임 씨는 아침마다 차가운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스무디가 상쾌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화가 잘 안 되고 복부가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엔 만성 복통까지 생겼어요. 임 씨는 결국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아침에 차가운 음료가 위장관에 스트레스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 씨와 임 씨에게 제안한 옹기시작법을 소개합니다. 기상 후 찬물 대신 미온수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세수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 첫 음료는 반드시 따뜻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온수 세안. 너무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세안하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뜻한 물 마시기. 기상 직후 실온 또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탈수된 몸을 부드럽게 깨우고 소화기관을 준비시킵니다. 3. 따뜻한 아침 음료. 생강차, 허브차 또는 따뜻한 레몬수는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최 씨는 이 방법을 2개월 동안 실천한 후 감기 빈도가 크게 줄었고 아침 에너지 레벨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임 씨 역시 소화 문제가 개선되고 복통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찬물만큼 개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물로 시작하니 몸이 더 편안하게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아침 피로감도 줄어들었고 특히 목감기가 확실히 덜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특히 감기나 알레르기에 취약하신 분, 소화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몸에 온기를 주는 아침 습관은 면역력 강화와 에너지 보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최고예요. 이런 조언 많이 들어보셨죠? 피트니스 트레이너나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자주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는 이러한 관행이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6세 마케팅 디렉터 한지민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30분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운동하면 지방이 더 많이 태워진다고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피로감이 오고 오히려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결국 한 씨는 체중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호르몬 불균형과 만성 피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았고 면역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밤새 금식한 상태에서 우리 몸은 이미 저혈당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당이 더 떨어져 현기증, 메스꺼움,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둘째, 공복 상태의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더욱 높입니다. 이미 아침에 자연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이 운동으로 인해 더 상승하면 근육 분해가 촉진되고 지방 연소보다 근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몸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기초 대사율을 낮추려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체중 감량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42세 회사원 정현석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km 달리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리기가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자 무릎 통증이 생기고 항상 피곤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체중이 약간 증가했죠. 정 씨는 운동 후 과식 경향이 생겼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업무 효율성도 떨어졌습니다. 또한 충분한 에너지 없이 운동하다 보니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게 되어 무릎 부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한 씨와 정 씨에게 제안한 영양 먼저 운동 나중 원칙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운동하기 전 반드시 가벼운 영양 공급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은 기상 후 최소 30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동 전 가벼운 간식 바나나 반쪽 소량의 그릭 요거트 또는 소량의 견과류와 같이 소화가 쉬운 간식을 먹고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 이는 급격한 혈당 하락을 방지하고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2. 운동 강도 조절 아침에는 격렬한 HIIT보다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중간 강도의 걷기와 같은 부드러운 활동으로 시작하세요. 몸이 완전히 깨어난 후 점차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수분 먼저 보충 운동 전에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발생한 탈수 상태를 해소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운동 성과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한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한 후 3개월 만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경험했으며 에너지 레벨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정 씨 역시 무릎 통증이 감소하고 운동 후 과식하는 경향이 줄어들었습니다. 운동 전 바나나 반쪽을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싶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더 오래 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운동 후 폭식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도해 보세요. 운동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의 강한 운동은 단기적으로는 피로와 부상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불균형과 대사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금의 영양분과 약간의 시간 지연만으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알람 소리와 함께 바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일부 성공 습관 책에서는 이를 5초 규칙이라며 권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53세 변호사 윤서준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씨는 15년 동안 매일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알람이 울릴 때 바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람 끄고 누워있으면 게으른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벌떡 일어났을 때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조여오더니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검사 결과 윤 씨는 기립성 저혈압과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벌떡 일어나기 습관이 이러한 건강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습관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누워있을 때와 서있을 때 우리 몸의 혈압 조절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율신경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없으면 현기증, 실신 심한 경우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나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더 위험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벌떡 일어남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61세 퇴직 교사 장미영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장 씨는 평생 부지런한 생활을 해왔고 항상 알람과 동시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아침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수술까지 받았어요. 장 씨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져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흔히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나야 할까요? 제가 윤 씨와 장 씨에게 제안한 점진적 기상법을 소개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다음 3단계를 따라 천천히 일어나세요. 1. 1분 후 눈을 뜨고 심호흡을 5에서 6회 깊게 하면서 몸을 서서히 깨웁니다. 이것은 대뇌 피지를 활성화하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2. 누운 자세에서 스트레칭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발목과 손목을 돌려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근육을 준비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3. 단계적 자세 변화 먼저 옆으로 누운 다음 천천히 앉은 자세로 전환하고 30초 정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계가 자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윤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아침 어지럼증이 크게 감소했고 전반적인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장 씨 역시 더 이상 아침에 불안정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아침마다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아 안심이 돼요. 여러분의 심장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일 아침부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변화가 특히 40대 이상 분들에게는 큰 건강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시간을 1분 절약하는 것보다 천천히 일어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아침 기상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1. 기상 직후 스마트폰 확인하기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심혈관 건강 위협. 2.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기 호르몬 불균형, 소화 문제, 에너지 불안정 초래. 3.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 음료 마시기 면역 약화, 소화기 스트레스 유발. 4.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기 저혈당, 근손실, 장기적 대사 저하 위험. 5.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심혈관 스트레스, 어지럼증, 낙상 위험 증가. 여러분 영상에서 가장 처음 언급했던 54세 김종석 씨 기억하시나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그분이요. 그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빈속에 커피를 마시고 공복 상태로 운동을 한 후 이메일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42세 박지은 씨, 번아웃 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하고 차가운 프로틴 스무디를 마신 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그녀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이 습관들을 바꾼 후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김 씨는 6개월 후 심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박 씨는 3개월 만에 에너지 레벨이 회복되어 약 없이도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의 가장 큰 적이 거창한 질병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일상의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루틴은 그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루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람이 울리면 천천히 1에서 3분간 누워서 호흡하고 스트레칭한 후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2. 첫 30분은 스마트폰 보지 않기. 3.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 시작하기. 4. 창문을 열고 자연광 쐬기. 5.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운동하기. 6. 기상 후 90분이 지난 후에 커피 마시기. 이 6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 레벨, 기분, 집중력,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특히 여러분이 실천해보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아침, 건강한 하루,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